이번에는 생활 속에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플러스 시간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이번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추석 명절을 좀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네, 사실 아까 과학 이슈에서도 다뤘지만 추석을 생각하면 푸짐한 명절 음식 사항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근데 정말 푸짐하게 잘 먹고 나서 배탈 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원인이 뭘까요? 일단 이제 먹는 음식의 양이 많죠.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먹게 되고 추석 음식 같은 경우는 오래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을 사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우리 뱃속에 들어가면 위장에서 좀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오랜 시간 머무니까 아무래도 뱃속에 계속 음식이 들어있는 것 같은 더부룩한 느낌이 생길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이제 절대적으로 먹는 양이나 음식의 종류들이 소화가 좀 덜 되는 듯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음식을 먹기만 하고 되게 실내에서 TV를 보거나 이제 활동량이 좀 적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스트레스도 좀 많이 쌓일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능적으로 위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하다 보니까 좀 소화가 덜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음식을 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손님 접대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음식을 많이 해서 보관을 하다 보면 이제 음식을 해서 보관하는 과정에서 부패하거나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가능하면은 그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을 해서 그 넓은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최대한 식히고 난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을 하는 게 좋고요. 냉장고에 보관을 한 다음에도 먹을 수 있는 만큼만 한 번 양을 꺼내서 드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많이 꺼냈다가 숟가락이랑 젓가락 들어갔다가 또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과정에서 또 세균 번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음식이 많아서 욕먹는 경우는 없는데 부족하면 또 난감한 네, 상황이 그렇죠. 있으니까 많이 하는데 이게 기름질 음식이 많다 보니까 만성질환자라든지 어디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더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특히 이제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음식 먹는 양이 많고 기름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비만하신 분들, 그리고 비만하지 않더라도 이제 음식을 먹으면 인해서 1, 2kg 정도는 그냥 훌쩍 넘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추석 음식들 중에 기름기 많은 음식을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음식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먹는 갈비찜이라던가 전이라던가 채소라 하더라도 그걸 이제 기름을 사용해서 조리한 그런 것들은 다 100칼로리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후식으로 그 과자라던가 아니면은 당분이 많은 과일 같은 것도 많이 먹게 되고요. 네네. 식혜 같은 음료수도 먹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도 뭐 100칼로리는 충분히 넘게 돼서 한 끼 열량이 거의 1000칼로리 정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평소 먹는 것보다 이제 열량이나 지방 함량이 좀 높고 탄수화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식사 조절을 해야 되는 만성 질병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죠. 대표적으로 당뇨병이라던가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음식의 전체 먹는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고 지방 비율이라던가 탄수화물의 비율을 조금 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환자들 같은 경우는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탕류 같은 걸 많이 드시게 되는데 국물 같은 거를 조금 섭취를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네네. 음식을 간장에 다 간을 해서 만들었는데 간장을 찍거나 소금을 찍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리법이 아까 이제 기름에 많이 조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명절 음식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만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기름에 뭐 지지거나 볶거나 하는 것보다는 찌거나 삶거나 굽거나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고요. 채소 같은 경우는 뭐 나물도 좋지만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생으로 먹는 게 좀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대부분 약 드시는 걸 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막 이렇게 지내시다 보면 그래서 가능하면 약 복용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좋고요. 네. 우리가 명절에 또 선물 같은 거 많이 주고 받으시는데 특히 먹는 것 이렇게 조절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뭐 기능성 건강식품이라던가 이렇게 음식 같은 걸 드리면 사실은 맞지 않은 음식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시고요. 오히려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는 것, 뭐 신발 같은 걸 사드린다던가 아니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뭐 운동복이라던가 운동기구를 사드린다던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할 수 있는 도구 참 좋네요. 네. 근데 이 명절에 또 고향을 가기 위해서 장시간 운전을 하거나 또 푸짐한 음식을 만들다 보면
보면은 그 전뒤집기 참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손목 통증, 네, 허리 통증 그렇죠. 호소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네. 이 명절에 쌓이게 되는 피로를 좀 효과적으로 푸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예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운전이라던가 음식하는 것들이 공통점이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같은 자세를 계속 취하기 때문에 한 근육이 계속 그 긴장을 하게 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계속 무리가 가서 통증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계속 같은 자세를 유지를 한다거나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되는 것을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전체적인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그래서 네네. 가능하면 이제 허리를 구부리고 앉는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허리를 펴고 앉고 그리고 어깨라던가 이런 거 어깨 돌려가면서 스트레칭 해주고 팔 펴서 팔을 뻗쳐서 이렇게 좀 스트레칭 해주고 하는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예. 우리가 이제 음식을 할 때 보면 자세가 상당히 중요한데 대개는 바닥에다가 음식을 놓고 쪼그리고 앉아서 하시잖아요. 맞아요. 하다 보면 허리도 굽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상당히 무릎이나 허리나 이게 어깨 관절에 좋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바닥에 앉기보다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나 이런 것들을 식탁 위에다 올려놓고 의자에 앉아서 하시는 게 훨씬 더 그 관절 통증이나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죠. 네.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 여성분들이 남편이 제일 미울 때가 음식 자기들은 아이고 죽겠다 소리 나올 정도로 하고 있는데 누워서 TV 보고 있을 때 네. 잘 때 이럴 때라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명절 증후군 겪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럴 때 이 육체적인 거 말고도 이런 것 때문에 미워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네, 많을 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실제 병원에 이제 명절 전에부터 시작해서 예.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부터? 네, 그래서 예. 뭐 불안하다, 명절 뭐 공포증이에요. 미리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 입원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네, 아이고. 가장 많이 이제 호소하시는 증상이 명절 전이나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증상들이 머리가 아프다, 네. 소화가 안 된다, 그리고 왠지 막 온몸이 찌뿌둥하고 아프다 이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어지럽다. 이유 없이 우울해진다 이제 이런 예.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서 생기는 증상들인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집안일을 하게 되는 거는 여자분들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남자분들이 아주 잘 도와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는 내 일이 아니지만 내가 도와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생각들을 그런 인식이 하시잖아요. 강하죠. 사실 그게 명절 증후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한 명절 증후군 없는 명절을 보내려면 사실 우리 모두 함께 준비하는 명절이라는 생각이 그 시작점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걸 해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준비하기 때문에 다 나눠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첫 그 시발점이 돼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남자분들은 나는 음식을 전혀 할 줄 몰라 이러면서 할 게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명절 준비를 하다 보면 음식하는 것도 있지만 음식을 하기 위해서 장도 봐야 되고 무거운 거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고 난 다음에 또 설거지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힘든 일들은 남자분들이 하고 또 준비하는 거는 여자분들이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처음부터 분업을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내일을 내가 누군가가 대신 해준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원래 같이 하는 일을 나눠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명절 증후군이 좀 덜하게 될 수 있죠. 네. 이 밖에도 예, 추석을 좀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점, 그 유의할 점들 네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네, 대개는 이제 병원이나 약국이 문을 닫으니까 가능하면은 근처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네. 또 긴 연휴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복귀를 할 때는 그 복귀하는 전날 끝까지,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계속 운전하고 오시고 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좀 일찍 오셔서 한 저녁 식사 시간부터는 집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좀 쉬시는 게 훨씬 더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요즘 명절에는 여성분들뿐 아니라 남성들의 마음도 편치 않다고 하는데요. 서로 입장을 미리 생각해보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